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계사 산책의 주인공은 러시아 황제입니다. 이름은 표토르 3세. 표토르 1세는 유명한 계명군주로서 페테르부르크를 만든 사람이죠. 표토르, 피트는 영어고 러시아 말로는 표토르라고 합니다. 표토르 3세는 불운한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대역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계 역사를 읽어보면은 왕이라든지 국가원수라든지 또는 최고사령관 또는 황제가 자기가 소속한 조국을 배신하고 나를 팔아먹든지 아니면은 그 체제를 바꾸는, 예컨대 공화정을 왕정으로 바꾼다든지 민주주의를 사회주의 독재 국가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좌절돼 가지고 비참한 운명을 맞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쥐인 자가 조국에 반역하는 것이죠. 이 조국에 반역한다는 것은 국가를 해체한다든지 국가의 성격을 바꾼다든지 또는 국토를 적에게 넘겨주는 이런 종류의 행위를 흔히 우리가 대역죄라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대명률에 적혀 있는 대역죄를 요사이 우리 형법에서는 여적죄로 이름을 바꿔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때 적국을 북한으로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고 반국가 단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준적국으로 북한을 보면은 그런 역적죄를 하는 자는 이 여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표토르 3세는 1763년에 한 6개월 동안 황제를 하다가 이 이른바 대역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부인과 군이 합세한 쿠데타로 쫓겨나서 며칠 뒤에 무참하게 피살된 사람입니다. 그때 나이가 30을 조금 넘었습니다. 우선 표토르 3세의 기괴한 행동을 설명하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7년 전쟁입니다. 7년 전쟁은 1756년부터 1763년까지 7년 동안 주로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가 대결한 전쟁인데,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 양쪽의 어느 한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편에 선 나라는 중요한 나라만 치겠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작센 공국이었습니다. 작센 왕국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작센, 독일의 작센. 그리고 프러시아 편에 선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그리고 포르투갈, 이 정도였습니다. 자, 하노바도 프러시아 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에서 어느 쪽이든 다 편을 썼어요. 근데 이 전쟁은 세계로 확대가 됐습니다. 왜냐? 프랑스와 영국이 북미주와 그리고 인도에서 식민지 쟁탈전을 연동돼서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영국이 북미에서 프랑스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인도에서는 프랑스 세력을 거의 추방함으로써 식민지 전쟁에서 영국이 이기게 됩니다. 이 7년 전쟁의 시작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후속편입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을 거치면서 프러시아가 이 실레지아 지방, 지금 폴란드 소속인데 이 실레지아 지방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프러시아가. 그때 프러시아 왕은 유명한 프리드리히 2세입니다. 프리드리히 2세는 프리드리히 대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프레데릭입니다. 프리드리히 2세는 히틀러도 존경했던 프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군사적 천재이자 개명군주였습니다. 자, 이제 실레지아를 빼앗긴 오스트리아는 꽁하고 있다가
그때 오스트리아의 왕은 여자 왕이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사.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겸한 사람이니까 그 뒤의 경우에는 엠프레스라고 불립니다만은 지금 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마리아 테레사, 그리고 프러시아는 프리드리히 대제, 그리고 러시아는 누구냐면은 엘리자베스란 여자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고, 프랑스는 루이 15세 시절이군요. 루이 15세 시절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7년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은, 그러니까 1762년으로 합시다. 1762년에 가면은 프러시아가 코어나로 몰립니다. 특히 러시아가 한때는 베를린으로 쳐들어가서 베를린을 점령한 적도 있습니다. 영국도 프러시아를 계속 원조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프리드리히 대제는 한때 휴전 협상을 해야 되겠다. 휴전을 제안해야 되겠다. 일종 항복하는 거죠. 하는 그런 내부적 결심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1762년 12월에 이 엘리자베스 황제, 여자 황제죠. 러시아 여자 황제가 죽고 그 이질이라고 하면은 이 엘리자베스의 엘리자베스는 유명한 표토르 1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표토르 1세의 딸 중에 엘리자베스, 황제가 된 엘리자베스 동생이 있었어요. 앤이란 동생의 아들인 표토르를 독일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황태자로 지명을 해 두었는데, 죽으니까 이 이질에 해당하는 표토르 3세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표토르 3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1763년 1월이었습니다. 이 표토르 3세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은, 표토르 3세는 어머니는 그 위대한 표토르 1세의 딸이고, 아버지는 스웨덴 쪽입니다. 스웨덴 가문이에요. 스웨덴 왕가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홀스타인 지방의 공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홀스타인은 지금 덴마크와 독일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분쟁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 공국의 아버지가 곧 죽어버려요. 어머니는 더 일찍 죽고 해가지고, 이 표토르 3세는 조실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으로서 홀스타인 공작이 되는 거죠. 공작이 되었다가 나중에 러시아 황태자로 지명받으면서 페테르부르크로 그 절을 옮겨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란 배경이 독일 지역에서 자라놓으니까 러시아 문화에는 별로 어릴 때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숭배하는 사람이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대제를 숭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일종의 영웅 숭배론에 빠져버린 것이죠. 프리드리히 대제를 흠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었는데 놀라운 조치를 취합니다. 표토르 3세가 이제 항복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프러시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휴전을 합니다. 동맹국인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상의도 하지 않고 표토르 3세가 지금 프러시아 지방으로 들어가서 목을 쬐려고 하는 러시아 군에 대해서 휴전을 명령합니다. 휴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프리드리히 이 프리드리히 이 왕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몇만 군대를 우리가 프러시아한테 줄 거니까, 러시아 군대 줄 거니까 마음대로 지휘를 해가지고 오스트리아를 쳐라고 합니다. 이건 오스트리아와의 동맹을 파기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대를 적군 소속으로 넘겨버립니다. 적군 소속으로 넘겨버리니까 완전히 죽게 되었던 프리드리히가 살아나가지고 병사가 한 13만 정도로 불어나가지고 이제는 오스트리아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프랑스와 이 오스트리아 편에 떴던 프랑스와 스웨덴도 가만히 보니까 이거 러시아가 빠져버리니까 오스트리아를 지원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해서 프랑스와 스웨덴도 오스트리아 동맹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프러시아가 7년 전쟁에서 기사회생해가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되면은 유럽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7년 전쟁을 통해서 급부상한 나라가 두 개죠. 하나는 영국입니다. 프러시아를 지원했던 영국, 그리고 이 식민지 전쟁에서 프랑스에서 이김으로써 북미 그리고 인도를 장악하게 된 그야말로 세계적 해양제국을 건설하는 영국,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꺾은 프러시아와 영국이 유럽의 아주 헤게모니라기보다는 하여튼 영국은 제해권을 가졌으니까 세계제국인데 프러시아는 그 뒤에 독일을 통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토르 3세라는 사람은 희한한 행동이죠. 말하자면 적국의 적장을 흠모하고 그 감정대로 가서 동맹을 파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맹을 배신하고 적국을 도와주는 자기 군대를 적장한테 맡겨버리는 이런 희대의 배신이라고 할까요? 대역죄를 표토르 3세가 저지른 셈입니다. 그럼으로써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프러시아가 유럽의 강국이 되고 나중에 이게 독일을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팽창하는 에너지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 시작이 7년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이것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표토르 3세 30대 초반의.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이 표토르 3세는 교육을 받을 때 조실부모한 다음에 독일적인 교육을 받고 프리드리히 대왕을 아주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데다가 여러 가지 성장 과정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부인으로 맞아들인 사람이 뒤에 에카테리나 대제가 되는 그 독일 여자입니다. 부인으로 맞아들였는데 부인하고는 같이 잘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바람만 피웠습니다. 이 부인 에카테리나도 아주 인물이 출중하고 책을 많이 읽고 해가지고 교양이 있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도 맞바람을 피웠어요. 주로 상대가 근위대의 장교들이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애를 낳았습니다. 애를 낳아도 당시의 황제인 엘리자베스는 후계자를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다 덮어줍니다. 이런 상태에서 황제가 되어버렸어요. 표토르 3세가. 그리고 황비가 된 거죠. 그런데 프리드리히 이 대제의 영혼이 팔린 이 표토르 3세가 러시아의 국가 이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반역 행동을 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러시아 군대 입장에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 군대가 모처럼 프러시아 군을 코로나를 몰아가지고 항복받을 직전까지 갔는데 이 최고 사령관이라는 자가 그 적국을 풀어주고
오히려 러시아 군대를 프러시아 군대 소속으로 만들어버리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표토르 3세는 그 무렵 자기의 영웅인 프리드리 왕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러시아의 황제보다 프러시아의 장군이 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군의 제도, 복장을 프러시아 쪽으로 바꿉니다. 군복까지. 이 군인들은 이 의식, 명예를 중요시하니까 어떤 복장을 하느냐, 어떤 무기를 체제를 쓰느냐 하는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걸 잘못 건드려 버리면은 군대가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군인의 자존심을 상한 거죠. 다 이긴 전쟁을 말하자면 적국한테 넘겨준 다 이긴 전쟁을 진 전쟁으로 만들어 놓고는 또 프러시아를 배우라고 하니까 러시아 군 장교들이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표토르는 러시아의 정교가 가진 교회 재산을 몰수해 가지고 개신교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러시아의 오랜 전통을 배신한 것이죠. 그러니까 표토르 3세는 러시아 민중의 전통적 어떤 가치의식이나 삶이나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영혼은 독일이에요. 독일인의 영혼을 가지고 와서 러시아를 통치하려니까 마구잡이로 막 어긋나기 시작을 합니다. 표토르 3세는 이제는 프러시아를 살려준 다음에는 엉뚱하게 또 이번엔 덴마크를 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합니다. 덴마크. 그래서 덴마크를 치는 전쟁에는 내가 직접 지휘를 맡겠다 해가지고 페테르부르크를 비워놓고 출전을 합니다. 그때 바로 부인 에카테리나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이 러시아의 근위대, 말하자면은 경호실 부대죠. 근위대가 합세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버립니다. 또 러시아 보통 귀족과 국민들이 표토르 3세를 싫어했으니까 그 민심의 등에 업고 간단하게 표토르 3세를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1963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카테리나 2세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 또한 영어로는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캐서린 더 그레이트, 캐서린 대제라고 불리죠. 한 40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에카테리나 2세는 표토르 1세와 더불어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가장 성공적인 황제로 꼽힙니다. 수많은 업적 중에 흑해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고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다음에 페테르부르크에서 에르미타주 미술관을 만든 사람. 에르미타주 미술관은 그 수장품이 세계 최대 미술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 들어갈 그 미술품을 대부분 이 에카테리나 2세가 프랑스에 있는 자기 친구들을 동원해서 사모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밀려난 표토르 3세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표토르 3세는 자기가 평소에 구박하던 그 부인과 공모한 근위대 장교에 의해서 밀려나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피살돼 버립니다. 누가 죽였느냐 하면은 에카테리나 2세와 연인 관계에 있던 올롤로프 형제라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죽여버렸습니다. 그 뒤에 표토르 3세에 대한 전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표토르 3세가 죽은 게 아니라 탈출해서 어디 살아있다 등등등등 해가지고 반란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이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권력을 잡은 자,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지 왕이든지 뭐 최고사령관이든지 아니면 황제든지 이 권력을 잡은 자가 적국의 적장에게 그 영혼을 팔아넘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소속된 조국을 미워하고 조국의 이익을 무시하고 국민과 국가와 국군에 반역하고, 그게 말하자면 여적죄죠. 반역하고 해가지고 다 죽게 생긴 적국을 살려내는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역사를 바꾸었다. 이것은 권력자의 영혼이라고 했지만 그건 가치관입니다. 이념입니다. 이념을 장악하게 되면은, 저기 말이죠. 장악하게 되면은 아주 손쉽게 욕심을 채울 수 있다. 그 욕심이 한국에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것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일 것이고, 프리드리히 2세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몰려서 살아남는 것이 되겠죠. 이 영혼이란 게, 지도자의 영혼, 가치관, 이념, 이게 정책에 그대로 투영되어 버리면은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물론 이때는 황제 만능 시대니까 그런 것이 가능했겠지만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은 이런 일은 좀 일어나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토르 3세는 그 심리 구조가 자기가 황제가 되어서 다스리는 러시아를 싫어했습니다. 러시아를 미워했어요. 러시아를 저질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프러시아는 선진국이다. 독일과 러시아 비교하면 독일이 선진이죠. 선진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적을 흠모하는 가치관으로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또 젊었을 때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이게 황제가 돼도 바뀌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표토르 3세의 교훈을 요약을 하면은, 적장이나 적국을 흠모하는 황제가 전쟁 중인데도 동맹국을 배신하고 그 적국을 돕는 쪽으로 180도 외교 정책을 선회하니까 국민과 군대가 원한을 품고 그 일종의 대역죄를 저지른 황제를 타도했다. 우리 형법에 있는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요게 표토르 3세에게 그대로 딱 적용된 경우입니다. 이 7년 전쟁 이야기는 나중에 별도로 할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7년 전쟁은 유럽에서 일어난 최초의 세계전쟁이라는 그런 세계적 규모의 전쟁, 그 다음에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인데, 그것이 세계의 판도를 바꾸고 유럽의 세력 균형을 바꾼 점에서 정말 의미가 큰 전쟁이, 의외로 러시아에서 표토르 3세라는 이상한, 영혼이 망가진 이상한 황제의 이상한 배신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오늘날의 이 유럽도 상당 부분 7년 전쟁의 그 결과입니다. 세계사는 흥미로운데, 특히 한 인간과 이 역사가 어떻게 만나서 어떤 우연적인 사태가
일어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감사합니다.